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네, 현재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의 국면 코앞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림제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현재 브림제 밴드 상단에 붙어 있으면서 5일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MACD나 스토캐스틱 모두 현재 하락 다이버전시를 보여주기 바로 직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나스닥 대비는 마이너스 3%, 다우존스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 정도의 조정이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대략 기간적으로는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까지는 출현하지 않을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간 더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까지는 조금 더 올릴 때 있어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85불, 183불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고 나면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몇 불 때 도망을 치냐? 174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첫 번째로 축소를 한다. 173불. 그리고 두 번째는 171불 이탈할 때도 비중을 축소한다 하시면서 첫 번째 지지 라인은 161불대에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아본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152불까지도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열려있지만 이후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꼭 캐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XXX. 전날 속스가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나왔어요. 전날 좀 상승이 나올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21선 돌파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데 위로 지지한 모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더 탈환하기 위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가져만 보시면 되고, 이러면 우리가 XXL 기준에서도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에서 4%, 5%까지는 더 한 번 더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 그럼 대략 한 28불대에서 28.5불까지는 28에서 29불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종목들도 동일하게 엔비디아나 증시 하락에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오다가 밑으로 결국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점 우리가 인지하자.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밀어내면 XXL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하락 시그널 출현할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락 시그널 출현할 때 우리가 비중을 좀 더 과하게 축소하면서 밑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예정이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속수입니다. 속수 같은 경우는 전날 멤버십 통해서 비중을 약간 축소를 했는데 사실 비중 축소하면서도 아깝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비중 축소를 사실 73불 이탈할 때 하지 않고 그냥 맘먹고 6.8불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여기서 재매수해도 되지만 인버스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날 비중 축소 좀 진행했고, 반대로 6.8불 때까지 다시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재매수, 그러면은 G라인 매수를 진행하고 3바닥 패턴 지지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동일하게 볼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으로도 안내드렸고 멤버십에서도 안내드렸지만 테슬라 여기서 빼봤자 290불이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적극적으로 안내드렸죠. 왜냐면은 이미 악재는 소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25년도 내내 실적 좋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테슬라 25년도 내내 실적 좋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25년도에 실적 좋지 않아 라고 나왔을 때 빠진 폭이 높지 않았어요. 예전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슈에 빠질 때마다 꽤 과하게 빠졌거든요. 당일날 과하게 빠지고 G라인조차 만들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이날 구간은 실제로 빠질 때에도 바로 G를 만들어서 본인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즉 지금 테슬라는 이제는 실적이 안 좋아 25년도 차 못 팔아 이거 악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야. 즉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어야 되는 종목이 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25년도 3분기에 테슬라가 좀 판매량이 더 부진하더라도 더 이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340불 돌파, 420불, 380불, 420불, 460불 이 목표가 본다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최소 380불 이상 420불까지는 온다라는 것을 아직도 열어놓고 대응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빠르니까 코인 관련주들도 좀 봐드릴까요? 코닐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약간 재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이 구간에서 자 밑에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위로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밑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코닐입니다. 전날 코닐은 자 멤버십 통해서 비중 축소했죠. 네,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진행하면서 떨어졌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축소를 진행했죠. 55불 때 이탈할 때. 왜냐면 당연히 멤버십 통해서는 55불 이탈 때 비중 축소 하시죠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고, 두 번째 하락 시그널을 출현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승 추세 이탈, 두 번째 본인이 집받아야 되는 G라인 이탈, 세 번째 하락 시그널 출현. 이건 당연히 매도한다. 68불에서 첫 번째 매도, 55불에서 두 번째 매도 진행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이제 밑에서 41불 때 재매수할 것이다까지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넬입니다. MSTR이에요. MSTR 같은 경우도 전날 올렸어야 되는 구간을 본인 추세, 이 두 구간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즉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약간 눌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저점 지지라인 체크하고 나서 박스권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을 아까쯤에 밀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밀리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라인 매수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8.5불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밑에서 7불대 초반 중반에서 다시 재매수 계획이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전날 상승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성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목표했던 4K까지는 도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동일하게 오늘 구간에서 3.7K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빠지는 거 대응하면서 볼 거예요. 하지만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 실제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더 높은 구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ETH 구간에서는 목표했던 130불까지 도달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한 번 더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110불 이탈할 때 비중 과하게 축소하셔서 밑에서 재매수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합시다. 밑에서 다시 수익 제대로 낼 수 있는 매수세는 우리가 멤버십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온큐도 지금 전날 이 삼각 추세에 항상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워요.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결국 마지막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이 G라인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51선 G라인 41불 때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다시 빠진 38불. 그러면 이 큰 삼각 추세를 만들어 간다. 이 중기 삼각 추세 내에서 모아간다라고 보고 위로 간다라고는 볼 수 있는 구간이죠. 반대로 38불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결국 밑으로 다시 한번 더 빠지는 하락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은 41불, 38불. 하지만 지금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목표가 52불, 58불은 동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온큐 2배짜리 레버리지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가 41불대를 매수 타점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41불 이탈할 때는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까지는 인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밀릴 자리 같았으면 어제 밀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 사실 밀리지 않고 고점을 잘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55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보고, 이 155불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155불 이탈하는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락으로 봐요. 그러면은 145불대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155불 지지라인을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아직 상승이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자.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160불은 돌파를 해줘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160 돌파를 해야 168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 163불은 아니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60불 돌파 못하고 155불 이탈 여기서 결국 이런 식으로 행보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팔란티오도 좀 분위기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코인 관련주들 분석하고 있으니까 디파이 하면은, 디파이가 어제 좀 과하게 하락이 출현했죠. 18불 때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좋지 못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고, 아직 증시가 특히 코인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시원하게 출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저리가 약간 재미가 없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을 아직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 이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는 돌파를 좀 한 구간이긴 한데, 이거 돌파했으면 지지받아야 되는, 이제 지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최소 18불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그래서 예상했던 방향 화살표대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종가를 19불대 위로 마감해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다. 그래야지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생길 수 있는 종목 디파이. 아니면 결국 16불대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16불대까지 떨어져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전 전저점 리테스트 하러 온다. 이 점은 우리가 꼭 캐치. 마지막 샤프링크.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결국 18불까지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프링크 보유자분들은 우리가 28불 때 꼭 지라인 매수를 한번은 잡아볼 계획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V자 나올 때 좀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 이 종목이 20불에 18불 지라인을 받고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한다면은 이후로 이 뒤에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대략 8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30불대 상승 출현할 수 있다까지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 190불대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 어제 멤버십 통해서도 190불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내드렸고, 이후로 이 종목도 175불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저점 지지라인 지지받을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서 올리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빠진 상태로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올렸으면 좀 본인 정상적인 패턴대로 올렸을 거고, 지금 올리는 거였으면 그냥 무난하게 빨리 올리는 게 나아요. 4K 돌파. 이 4K 돌파를 한다면은 본인 추상단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추세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속도가 5K까지는 정말 빠르게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중요한 구간에서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아까 분석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소원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 분석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모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매크로데이터, 뉴욕 증시, 본장, 빅테크 여러 보조 지표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식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